지금 2026년 4월의 미국 경제,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한편에서는 이거 완전 위기다, 그러고 또 다른 쪽에선 아니다, 이건 다 큰 그림의 일부다,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미국 경제,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복잡한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.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, 이게 과연 정책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? 아니면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일부러 겪는, 뭐랄까, 계획된 고통일까요?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관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와, 이 표현 한번 보세요. 미국 경제는 진통제를 맞고 파티를 하는 것과 같다. 정말 현재 상황을 기가 막히게 꼬집는 말 아닌가요?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막 시끌벅적하고 활기차 보이는데 사실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있다는 거죠.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그 고통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선은 데이터로 딱 드러나는 현실부터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 그 경제적인 압박들, 대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정말 확 와닿죠? 이란과의 갈등 때문에 유가가 작년보다 무려 30에서 40%나 뛰어 올랐습니다. 다들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,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.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요. 자, 기업들 운송비가 오르죠. 그럼 그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?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에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.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지갑만 얇아지는 거죠. 자, 그럼 소위 전문가들,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는지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. 딱 잘라 말해요. 주범은 따로 있다는 거죠. 바로 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강력한 관세 정책,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라는 겁니다. 여기서 이 사람들의 논리가 진짜 흥미로운데요. 들어보세요. 관세를 엄청 때리니까 중국산 제품이 바로 미국으로 못 들어오고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를 한번 거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중간 유통비용이 더 붙겠죠. 결국 수입 물가만 잔뜩 올려놓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?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. 경제는 멈췄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죠. 자,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. 보세요. 2026년 중간선거가 코앞인데 경제정책에 대한 대통령 지지율이 30%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이 숫자 하나면 봐도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? 자, 그런데 말이죠. 지금까지는 주류 경제학계의 비판적인 시각을 살펴봤잖아요.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쪽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. 이런 비판에 대해서 행정부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?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경제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지금의 이 고통, 이거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다 의도된 거라는 거예요. 미국 경제의 뼈대를, 그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. 당장 물가 좀 오르는 것보다 길게 봤을 때 국가 안보를 지키고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. 한쪽은 지금 당장 물가가 오르고 공급망이 망가지는 게 문제다,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있는 반면에, 다른 한쪽은 아니다, 우리는 국가 안보와 제조업 부활이라는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경제 수술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?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.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오바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. 이게 뭐의 약자냐면 미국 내 생산, 건설, 그리고 보조에 관한 법안인데요. 이름이 좀 길죠. 내용은 간단합니다. 기업 여러분, 미국 안에다 공장 짓고 물건 만드세요. 그러면 저희가 세금도 깎아주고 투자금도 팍팍 지원해 드릴게요. 바로 이겁니다.
어떻게든 제조업을 다시 미국 땅으로 끌어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. 이 정책이 돌아가는 그림은 아주 단순해요. 일단 정부가 세금 혜택이라는 단근을 주면 기업들이 그걸 보고 괜찮네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죠. 그럼 그 투자가 모여서 결국 나라 전체의 GDP를 성장시키고 또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제조업 일자리도 만들어낼 거다. 뭐 이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요. 와, 이건 훨씬 더 기발합니다. 이름하여 트럼프 계좌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한테 정부가 개인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거기에 돈까지 넣어주겠다는 정책입니다. 그럼 얼마를 넣어주냐? 일단 시작 금액이 $1,000입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. 근데요, 이게 그냥 애 낳았으니 돈 줄게 하는 식의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에요.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국민을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주식회사의 주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어릴 때부터 야, 미국 경제가 잘 돼야 네 통장에 있는 돈도 쑥쑥 크는 거야.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자란다고요. 그럼 자연스럽게 나라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? 정말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논쟁의 핵심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보실 내용이 이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명확한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. 이 표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요약해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주류 경제학계는 당장의 가격 안정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. 반면에 행정부는 길게 보고 국가 안보와 자급자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. 이건 그냥 정책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.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른 겁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고통, 과연 이게 잘못된 정책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?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미국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을 겁니다.